가지고 지금 전적상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다음주 수요일날 잡는 팀이 결국은 올라갑니다. 물론 다음주 수요일날 그렇게 되면 우리은행이나 KB스타즈는 서로 그 3승 3패가 돼가지고, 만약 우리은행이 잡으면요 3승 3패가 돼가지고 그 끝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은행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 감각지조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든가 봐요. 하여튼 뭐 요거 좀 우리은행만 먼저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지금 상대 전적이 상대 전적이 3승 2패로 우리은행이 우위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경기 차가 0.5경기 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진다. 만약에 오늘 우리은행이 지고 진다. 그러면 한 경기 차가 되죠, 그죠? 차가 됩니다. 오늘 경기가 크게 의미 없는 겁니다. 한 경기 차요. 이거 지금 병신 같은 새끼들은 오늘 반드시 이겨야지, 오늘 반드시 이겨야지, 우리은행이 우승한다. 이딴 소리 할 거예요. 모르지, 나도 개꿀인지, 똥꿀인지 모르지. 지금 요렇게 할 거예요. 이게 병신들의 특징이야. 이게 분석 안 하는 애들 특징이야. 애들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10명밖에 없어도 이거 분석 안 하는 새끼들이 요렇게 해요. 미안하지만 우리은행 오늘 저도 수요일날 이기면 상대 전적 우위 가지고 우승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경기는 근데 거의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어제 KB스타즈가 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큰 사고 아니면 다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한 경기 차 되면 수요일날 2월 10일날 맞대결이 또 있어요. 다음주 수요일 있어. 맞대결입니다. 최고의 빅뱅 카드죠, 여자 농구에서. 그러니까 오늘 저도 우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돌려서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돌려서 말하면 지금 만약에 오늘 이기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우리은행이 잡으면요, 승리하면 우리은행은 한 경기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한 경기를 줘도 되는 거야. 줘도 되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해야 돼. 지금 전부 다 국내 애들 분석글들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기더라도, 만약에 우리은행이 오늘 이기더라도요, KB스타즈한테 수요일에 지면 두 팀 맞대결 시에 그 공방률을 따져야 됩니다. 공방률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넣고 누가 많이 적게 넣었냐 이거야. 그게 지금 그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지면요, 만약에 지고 공방률까지 우리은행이 져버리면 사실 남은 경기를 다른 팀들이 다 승리한다고 치면 우리은행이 무슨 수를 써도 못 들어갑니다. 두 팀 간의 공방률이에요. 우승을 따집니다. 이거를 대부분의 BJ들은 그를 따라서 보니까 아마 오늘 경기 반드시 우리은행이 잡아야 된다라고 할 텐데, 오늘 경기 잡으면 좋지. 진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조금 더 대패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릴 있게 가기보다는 당연히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 글들을 지금 안 올리는 거죠. 안 올리는 거지. 안 올리는데, 근데 우리은행이 대패를 많이 했어요. 우리은행이 대패를 많이 해서, 아마 조금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더 가야죠. 지금 김한별이 안 나온다니까. 언더 표현했잖아. 강호준이. 그러니까 언더를 때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김한별이 없어요. 우리은행 또 지금 유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은행 또 공격 카드가 없으면 불리해요. 앞으로 이렇게 메모장에 나도 좀 적어드리는지 할게요. 하면 바로 싹 지워버리면 되잖아. 야는 탁 지우면 되잖아. 안 보여주고 할 수 있죠. 내 데이터는 어쨌든 표는 구독자분들은 보실 수 있으니까 경기마다 한 번씩 설명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버릴게요. 자, 대한항공하고 OK금융그룹은
여기는 다 메모장이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 다른 BJ분들이 하는 게 있다. 지워보면 되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늦은 사람은 못 돌립니다. 다른 경기 설명 안 해요. 유튜브 가서 다시 보기 남긴 걸로 설명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 별 수 없어.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경기는 지금 첫 경기니까 하면 대한항공이 유리하죠. 당연히. 대한항공이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지금 저 용병 하나 들어온 것만 해도 큽니다. 공격력이 떨어지고 수비가 되는 곽승석이하고 공격은 되는데 라이트라 가지고 그러니까 리시브에 참여하지 않는 임동혁이하고 있으니까 임동혁이가 부진하면 용병 라이트로 돌리고 곽승석이가 부진하면 레프트로 돌려가지고 리시브를 4명이서 받는 겁니다. 임동혁이까지 해가지고 임동혁, 용병 그 다음에 정지석이는 리시브 잘하죠. 그 다음에 리베로 이렇게 4명이 받는 거야.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당연히 대한항공한테 유리한 싸움입니다. 근데 OK금융그룹은 조금 양날의 검을 좀 같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한항공한테 맞설 수 있는 카드도 있고 대한항공한테 완패를 당하는 카드도 있는데 올 시즌에는 대부분 좀 비등비등하게 간다. 그러면 네, 요수반이 맞습니다. 예전에 현대캐피탈하고 OK금융그룹에서 뛰었었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지난 경기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할까요? 지난 경기는 셧아웃 당했는데 뭐 이게 비등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예, 맞습니다. 이 경기도 매 세트 접전입니다. 네, 펼쳤습니다. 매 세트 접전이야. 그러니까 야들은 기본적으로 펠리페라는 카드하고 송명근이나 조재성이란 카드가 같이 있는 OK금융그룹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막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OK금융그룹이 속공을 좀 많이 씁니다. 많이 구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터는 이쪽도 이민규라고 하면 뭐 강명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세터는 반대쪽도 수준급입니다. 이민우가 거의 안재윤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가는 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언오버 따지면 그러면 3대0으로 셧아웃 시킬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셧아웃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OK금융그룹이 좀 부진하다가도 뭐 대한항공한테도 그 전에 3대0으로 졌었고 KB손해보험한테도 3대2로 졌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왜냐면 당연히 얘들이 지금 리시브가 안 되는 애들을 좀 모아놔가지고 뭐 심경섭이나 요런 애들 나오면 합니다. 그래 저도 3대1 정도 승을 예상하면서 저도 한 3대1 정도의 대한항공의 승 그리고 한 세트 정도는 25대 22, 25대 23 이상의 접전을 펼치면서 결국은 오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세트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허무하게 지는 세트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두 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맞대결 시의 결과를 보면요. 그전 경기도 보면 25대 21, 25대 19 줘놓고 마지막에 3세트는 OK금융그룹이 다 앞서고 간 거 마지막에 뒤집히는데 26대 24 이런 주스 정도도 한 세트 정도는 주스까지 갈 것 같다. 뭐 이상 주스 뭐 승부 뭐 요런 것까지 가서 오바 쪽이 확률이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배구에서 183.5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언더 가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오버 배당이 또 빠지네요. 그죠? 하여튼 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요렇게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게 빠지는 겁니다. 어제는 오버 좀 빠지다가 졌죠. 안 됐죠. 언더가 떨어져 버렸고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됐지? 하여튼 나머지 두 번 이제까지 그러니까 세 번 배변이 있었는데 두 번은 오버 쪽에 배당이 빠지고 오버가 들어왔고 어제는 오버 쪽에 배당이 빠지고 언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저도 언더 찍었던 경기입니다. 어제는 저도 언더 찍었어요. 최하 약체 삼성화재를 상대했던 거고 지금은 요수반이라는 날개를 단 대한항공이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오버 쪽 사이트 보겠습니다. 자, 모비스랑 원주TV 가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사실 뭐 둘 다 고만한 애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모비스가 좀 낫죠. 고만하다는 거는 국내 선수들, 양팀 국내 선수들은 고만합니다.
더 좋지도 않고 아주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합니다. 봐 여러분들 업 버튼 누르라고 하니까 지금 12명 눌렀잖아. 원래 12명 안 되잖아 형님들. 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사셨던 겁니다. 웃긴 게 어제 게시글 남겼을 때는 밤새 올려놔도 23개던데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봐 되긴 되잖아. 그렇게 무감각했어요. 내 자료가 그렇게 의미 없으면 오지 마셨어야지. 구독을 안 하셨어야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울 것들은 좀 지우겠습니다. 맨날 눌러주시는 분들만 눌러주시고. 아싸문니코님 추천 감사합니다. 막 시간 다 찼다고. 이제 시간 다 찼다고 막 빨리 조합 올리라고 막. 웃기잖아. 메이저 빵이는 배속 150개 별풍선 뭐 100개씩 150개씩 쏘면서 두 풀만 맞으면 신앙이라고 채팅 막 넘어 나오는데 나는 웃기잖아. 나는 3,000원만 받고 한 달에 하루에 100원 받고 조합 올리는데 그 눈치 다 보고 해야 되고 웃기잖아. 내가 뭐 적중률이 떨어져? 걔보다? 내 2주 동안은 내 그 축구 재개하고 나서는 축구 조합 거의 다 올려 거의 다 맞았는데 3%짜리도 엄청 많이 맞았던데 내가 안 올려드린 거 말로만 한 거 말을 하고 지운 거 뭐 이런 거 다 표현해도 퍼센트는 잘못 올렸어요. 조금 더 높게 올리긴 했습니다. 잘못 올렸어. 계산을 잘못했고 주력을 같이 포함해 버려가지고 61% 나왔고 3배짜리 조합 드리는데 보통 나머지 애들 33% 됩니까? 안 되니까 지금 다 아프리카 BJ들 2포씩 올리는 거잖아. 찹쌀형 제외하고 뭐 나머지 분들 잘하시는 분 내가 모르는 거 제외하고 왜 메이저 애들이 축구 하다가 때려치겠습니까?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 잘하는데 왜 때려쳐? 돈 2배로 받을 수 있는데 국내 야구, 국내 경기, 뭐 NBA만 하면 표를 뭐 150개 주고 산다더만.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뭐 돈이 없어서 내 방을 구독했으면 내가 또 미안한 건데 그 학생들은 내가 다 구독권 주고 한 사람도 많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도 내가 걔들 방송 보다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내가 걔들보다 못하겠어요. 그 돈은 뭐 나도 별풍선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존경은 좀 받고 싶습니다. 존경은 아니고 존중이요. 모든 경기를 다 하는 것도 어쨌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축구, NBA 뭐 다 하려다가 NBA는 안 된다고 다 말씀드리고 하는 거고. 뜸뜸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해외 축구하는 BJ 없어가지고 해외 축구는 좀 귀하실 텐데 NBA 넣으면 잘 됩니까 요즘에? 오늘 또 개박살 났더만. 하여튼 이렇게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서로 간의 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들은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걔들은 돈이 되니까 합니다. 돈이 되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메이저 애들이 밤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메이저 아닙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진짜 메이저는 표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메이저 애들은 방송 오래 안 합니다. 분석은 오래 해도 방송 오래 안 해요. 진짜 메이저 빅4는 방송 오래 안 합니다. 빅3는 방송 오래 안 해요. 분석만 딱 하고 가버립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분석을 밤새는 건 저도 4시간 잡니다. 하루에 평일날 저도 4시간 잡니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저 하루에 4시간 잡니다. 하루에 4시간 잡니다. 진짜 거짓말 같아요. 저 새벽 3시에 저한테 쪽지 보내고 오십시오. 저 그때 한참 분석하고 마지막에 아프리카에서 쪽지 오시는 분들 있어요. 뭐 어떠고 저쩌고. 저 요즘에 그 여러 오신 분 있잖아. 벤치 형이 방송을 돈 더 벌어야 된다고 계속 말해줘가지고 새벽에 쪽지 막 남겨드리고 합니다. 10,000개가 아니고 만개가 아니고 거기는 하루에 한 달에 거의 30만 개씩 당겨요. 30만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30만 개씩 당겨요. 한 달에. 내가 여러분들보다 풍투데이 이런 거 들어가서 별풍선 더 잘 보잖아. 찹사령 50개 받은 거에 걔 양심 있는 거야. 내 찹사령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요 뭐 문타님 한 달에 뭐 얼마 벌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000원 넘게 봅니다. 저분들은. 욱하는 형님은 억 단위로 보시겠고. 그러니까 뭐 그쪽 방 가서 150개 쏠 거면 쏘십시오. 뭐 그건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거기 하루에 4시간 잘까요? 거기 더 잡니다. 더 자요. 더 자. 걱정하지 마시고 더 잡니다. 뭐 축구야 뭐 이변 터지는 날도 있고 뭐 NBA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계속 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버턴 20개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래도 10몇 개 누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애들 제가 볼 때 국내 선수들 고만고만해. 용병 싸움입니다. 대부님 추천 감사합니다. 누구냐면 당연히 모비스의 션능이 모든 걸 쥐고 있다고 봐요. 모든 걸 쥐고 있다고 봅니다.
요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션농이 다 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뭐 모비스의 최진수가 나와서 갑자기 30점을 넣겠습니까? 뭐 장재석이가 나와가지고 뭐 25점, 뭐 최진수랑 장재석이 둘이서 50점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그 지난 맞대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솔직히 션농이 그냥 원주 DB 용병 둘이 다 갖다 박살 낸 겁니다. 녹스야 뭐 원래 뭐 솔직하게 말하면 박살을 좀 낼 수 있는 애고요. 그 션농이 혼자서 녹스하고 더하기 거기 쟤 둘이 다 박살 낸 겁니다. 메이튼 골 밑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이튼이 션농한테 몸싸움도 안 되고 득점력 싸움도 안 되고 1대1도 안 되고 골밑 싸움도 다 진 겁니다. 그리고 김종규랑 장재석이 붙어서 장재석이가 어느 정도 삐딱삐딱 대준 거지. 근데 요즘에 김종규 농구하는 거 보면 김종규가 요즘에 골 밑에 있습니까? 다 바깥에 나와서 중거리 슛 때릴 생각하고 그 새끼는 석점 때릴 생각만 하고 리바운드도 잘 안 걷어냅니다. 윤호영이도 최근에는 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경민이라든지 이런 가드들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DB의 가드들이 그 높이 사실 높이도 어느 정도 상쇄되고요. 애들 둘이 붙으면 높이도 어느 정도 상쇄됩니다. 모비스도 장재석이 또 있고 함지훈이 또 있고 뭐 굳이 급하면 최진수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주 DB의 뭐 윤호영이라든지 뭐 김종규 카드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삐냅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거기야 전력이. 근데 뭐 그러면 원주 DB 가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두경민 뭐 허웅 이런 애들이 가능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이거 허웅이는 부진하죠. 그리고 여기서 카드를 하나 씁니다. 여기 혹시 요거 아십니까? 여기서 그 모비스가 최진수를 가지고 카드를 하나 만집니다. 하나 만져요. 그러니까 유지하게 전술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경민의 맞대결을 두경민의 수비를 전담 마크를 최진수한테 맡깁니다. 요게 지금 차이입니다. 최진수가 막으면 두경민이가 지난 맞대결에서 뭐 사실은 넘어간 지는 11월 초에 넘어갔고 부상도 당했다가 뭐 12월부터 최진수가 정상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두경민이란 카드가 있을 때 모비스가 고전했어요. 근데 이 두경민이란 카드를 막기 위해서 모비스가 그냥 최진수를 맞대결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갖다 붙여버리면 두경민의 득점력은 떨어집니다. 최진수의 능력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진수가 우리나라에서 좀 가소평가를 받았던 애인데요. 지금 미국 대학 농구에서도 급이 있어요. 급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현중 선수가 가 있는 데는 뛰는 데는 우리로 치면 한 3부 리그쯤 됩니다. 리그 정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용병들이 대부분 여기서 뛰던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3부 리그에서 나온 애들이요. 3부 리그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 농구로 치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있으면 C 클래스 애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최진수가 나온 대학교는 2부 리그 정도 되는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최진수는 이 2부 리그 대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드, 그러니까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그 다음에 뭐 파워 포워드도 같이 미국 농구는 하나를 안 가리키죠. 포지션을 3개, 4개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로 스몰 포워드 교육을 받았고 가드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수비 훈련을 다 소화했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고양 오리온에서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반에는 파워 포워드를 시키려고 골밑 수비를 시키다가 나중에는 그냥 가드 수비 맡겼습니다. 그 추일승 감독의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추일승은 키 큰 포워드들을 좋아하고 가드들을 막아야 되는 카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어쨌든 최진수가 가드 카드를 막아내면서 우승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할 때 최진수랑 이승현이는 한 번도 맞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오늘 경기도 두경민이는 일정 부분 최진수한테 마크를 당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마크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리한 거는 모비스라고 보겠습니다. 요까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샌디슨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션농이 메이튼하고 요 카드를 갖다 눌렀으니까. 다만 불안한 건 뭐냐? 션농이 지난 경기 부진했다. 물결표 또라이몽 물결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부진했다. 요겁니다. 요거 딱 하나입니다. 요거는 내가 안 그랬어야 되네. 대한항공선 보십시오. 자, 추천 100개 안 차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추천은 절반. 이러면 나도 못한다.
상해주시고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션농이 지난 경기는 사실 KCC전에서는 데이비스랑 라거나라는 그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등 하고 있는 팀에 괜찮은 용병이 둘이 있는 팀하고 맞붙었을 때의 성적인 거고 오늘 경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비스가 확실히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 우더스콜님 추천 감사합니다. 모비스가 유리할 거고 오늘은 높이가 좀 그러니까 그 녹스 같은 경우는 높이는 있는데 좀 투박하고 메이튼 같은 경우는 골 밑에서는 비비는데 부드러움이 좀 없어. 그리고 실제로 높이 싸움을 해도 션농이 키가 2m 5cm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 모비스 마인까지 가지 않을까 오겠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언더저가 났죠. DB가 불리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삽질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삽질할 것 같아요. DB가 여러모로 막혀버릴 카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DB는 수비가 안 되고 뭐 두경민이 화려하게 득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기의 절반 정도는 60점 내외의 득점밖에 못합니다. 항상 마크를 당하고 실패하는 경기가 많아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선 언더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 적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대비해서 오바에 대한 메리트가 생각보다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 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원주 DB랑 지금 원주 DB라는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오바를 베팅할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요거는 만약에 베팅을 하신다면 언더를 베팅을 하신다면 3시에 가장 가깝게 붙어가지고 언더 찍으면 배당 더 좋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 LG하고 서울 삼성 이거는 모두가 다 서울 삼성 승 뭐 언어버는 모르겠고 요 정도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 김실의 트레이드 그러니까 지금 그 창원 LG가 결국은 그 김시래를 이관희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용병도 사실 화이트나 제가 볼 때 믹스나 똑같은 애들 둘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은 별로 변수 없다고 봅니다. 안 잡겠습니다. 그냥 트레이드 한 거야.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야. 왜? 시즌 끝나고 폭풍 같은 트레이드가 예상돼 있으니까. 후안부님 추천 감사합니다. 보상 트레이드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지금 서울 삼성에서 뛰고 있는 어린 유망한 선수 하나 창원 LG에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지명권 트레이드까지도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김시래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가장 정통 포인트가 됩니다. 김시래입니다. 김시래 뭐 다른 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김시래 농구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용병이 지금 1대1로 마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시래는 2대2 플레이를 좀 즐겨서 합니다. 그래서 용병들 있죠. 국내에 나오는 용병들을 다 바꿔가지고 2대2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 용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뛰고 있는 뭐 빅 용병, 큰 용병들이 김시래를 1대1로 막아도 김시래는 1대1로 뚫어가지고 득점합니다. 그 정도로 볼 재간도 있습니다. 김시래는 키가 작아가지고 건국대학교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돌파 능력은 있었고 1대1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국대 감독이 키웠고 김시래가 그 건국대학교 농구로 굉장히 지금 수준이 떨어지는 팀인데요. 여러분들이 농구하면 뭐 중앙대, 연세대, 고려대 뭐 요렇게밖에 모르잖아. 이 건국대학교를 대학리그 2등으로 이끈 선수가 김시래입니다. 김시래 혼자서 다 했는 거죠. 가장 정통 포인트 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가드들 좀 포인트 가드가 없는 약한 팀 포지션의 감독들이 전부 다 김시래를 좀 영입하기를 원해요. 이상민이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서울 삼성 가드들이 이상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상민이 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죠? 뭐 급이 차겠습니까? 자기는 최고의 포인트가 되었는데 아들 뭐 지금 패스합니까? 못하죠. 근데 지금 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김시래한테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버페이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버페이 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요런 지금 반대 논리로 해가지고 지금 선수를 받아왔고 김시래가 지금 어쨌든 삼성에서 뜁니다. 사실은 요 둘이 맞대결만 보면 홈에서 강한 창원 LG네. 겉으로만 보면 홈에서 강한 창원 LG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해볼만 하겠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홈에서 강한 창원 LG, 득점력이 좋은 창원 LG 이런 모든 조건은 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요거는 한번 오늘 봐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득점력이 좋은 LG 뭐 홈에서 강한 창원 LG LG 이 전부 다 김실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는 판단됩니다.
저는 분석할 때 이렇게 돼요. 김시대가 없는데 무슨 공격이 잘 돼. 김시대가 공격을 70 뚫는데 화이트랑 나와도 김시대는 어느 정도 킬 패스를 때려놓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는 원정이긴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은 사실은 오바 쪽으로 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삼성이 잡을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상당히 압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경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이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김실이 없이 어떻게 창원 LG가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김종규 없으니까 전력이 뭐 플레이오프 가던 창원 LG가 전력이 바로 꼴찌 후보로 떨어졌죠. 김종규가 그만큼 높이가 있으니까 중요한 카드입니다. 근데 김실이가 없으면 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득점의 대부분을 차지해 주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좀 불리한 면이 될 것 같다. 거기에는 설명 다 했고 지금 현건하고 전주 KCC 남았는데 자 현대건설하고 가겠습니다. 인삼공사하고 현대건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두 팀 맞대결은 실제로는 홈팀이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3대0 셧아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경기도 3대1로 한번 이긴 경기, 3대1 경기도 저 언더입니다. 기준점 184.5 봤다가 185.5인가 봤다가 언더 떴습니다. 31대 30, 29인가 하여튼 듀스를 갔는데도 언더 떴습니다. 한 팀이 25대 11, 25대 13가 뭐 이렇게 져가지고 근데 이날 언더 떴습니다. 언더 떴는 건 확실하고 언더입니다. 언더. 그래서 다 죽인다고 뭐 듀스 가서 점수 좀 되내라고 막 했는데 결국은 언더 떴습니다. 이 경기도 언더 떴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둘이는 엄청 치열하게 싸워야 될 애들 같은데 결국은 바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돌려서 말하면 바보들이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바보들이고 뭐 조금 뭐 대놓고 말하면 좀 모자란 면이 많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리시브가 불안한 애들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이상합니다. 맞아요. 요거 184.45 받아가지고 182점 나와서 언더 떴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에 31대 29가 나왔는데도 4세트를 했는데 182점 밖에 못 뽑았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싹 다 언더 떴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더 넣은 것도 이유가 되고 뭐 그 말고 분석해도 언더 나옵니다. 하여튼 뭐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난 경기에 디우프가 부진했다. 인삼공사를 보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인삼공사. 현대건설은 지난 경기에 양효진이를 살려내면서 흥국생명을 잡았다. 그러면 어쨌든 홈에서 강하니까 이번에 인삼공사가 잡을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진했냐? 제가 보는 선안에서는 최근에 염혜선이가 백토스를 해서 흔들립니다. 사실은 염혜선이란 세트는 예전에 국가대표에서도 많이 갔었는데 국가대표에서도 염혜선이가 뽑혀가지고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염혜선이는 뭐 속공을 잘 쓰거나 그런 세트 절대 아닙니다. 에이스가 되는 주 공격수한테 올려주는 공뿔이 그게 좋은 겁니다. 예전에는 유럽하고 뭐 이렇게 배구 월드컵 같은 거 했었어요. 뭐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제 배구 네이션스 대회를 하는데 그때도 김연경이를 기가 막히게 살려서 염혜선이가 뽑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진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뭐 김희진에 대한 이동 공격을 뭐 기가 막히게 정중률을 높여가지고 염혜선이는 국가대표까지 선언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프로팀에서도 염혜선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용병한테 주는 공이 좋은 겁니다. 뭐 성격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용병한테 넘어가는 공이 좋은 겁니다. 공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염혜선이가 흔들렸습니다. 최근에 2경기 동안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게 인삼공사가 지금 부진에 빠진 이유로 저뿐만 아니고 뭐 이거는 제가 아니지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입니다. 인삼공사가 왜 3연패에 빠졌었고 왜 한번 겨우 이겨놓고 또 2연패 빠지고 왜 기업은행한테 셧다운 당했냐? 염혜선이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혜선이를 빼고 백업 세트를 넣으니까 벌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끝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디우프가 부진한 게 아니고 세터들이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혜선 대신 나오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지금 디오프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염혜선이가 흔들리는 거고 백업 세터 하에리미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요게 문제야.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오늘 경기는 갑자기 부진하다가 오늘 경기를 염혜선이가 효림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경기 갑자기 염혜선이가 살려나겠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 못 살린다고 봐요. 못 살린다고 봐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오늘 경기 현대건설이 그냥 한 번 더 잡을 가능성이 크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도 문제는 사실 좀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문제는 지금 현대건설은 이다현 선수가 부상당한 게 좀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다현하고 그 양효진이 센터,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정준이, 그 다음에 루소랑 그 다음에 고예림이가 윙스, 그러니까 레프트, 여기가 라이트죠, 쉽게 말하면. 뭐 리베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 뭐 세터는 좀 약하고요. 뭐 김다인 세터가 주로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다현이가 빠지니까 정준이가 센터로 들어가고, 정준이가 센터로 들어가니까 라이트 자리는 원래 루소가 맡았으니까 루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최근에 계속 부진하던 황민경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황민경이는 리시브가 안 돼요. 서브 리시브가 안 됩니다. 수비는 잘합니다. 서브 리시브가 안 되고 올 시즌에 높이가 좀 떨어졌습니다. 공격력이 안 되고, 그래서 요 자리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얘도 원래 지금 뭐 잘하던 애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둘 다 부진한 건 맞습니다. 루소랑 양효진 정지윤하고 디우프 쪽, 그러니까 디우프랑 뭐 지금 한송이 쪽하고 거의 몰빵 대결 갈 겁니다. 둘 다 레프트는 약한 팀들에 어디로 튕겨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 경기는 어디로 튕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족밥 대 족밥. 한급 모자란 애들끼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튕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배당 큰 거 잡고 언어보도 지금 대부분 나오는 대로 부진한 팀 확실히 확 부진해버리는 뭐 그런 걸 경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전자랜드하고 KCC. 똑같아. 이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자랜드 퐁당퐁당?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보는 게 요거죠. 퐁당퐁당? 될까요? 가능할까? 보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플랜승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냥 전주 KCC가 최근 거의 5경기 이상, 최근 5경기 싹 다죠. 싹 다. 거의 7, 8경기를 5점 차이 내에 접전 승부 펼쳤어요.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KCC는 그냥 붙으면 접전인데, 오늘 해필이면 전자랜드는 그래도 홈 원정 기복이 좀 있는 팀이죠. 근데 전자랜드 홈에 가가지고 전주 KCC가 갑자기 갑자기 완패를 당할 리도 없고 5점 차이 내에 박빙의 승부가 될 겁니다. 근데 핸디는 5.5야. 5.5네? 그러면 사실 그냥 전자랜드 프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자랜드 둘이 맞대결 했을 때요. 하여튼 뭐 둘이 맞대결 했을 때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대결 했을 때 KCC가 전자랜드 수비를 뚫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잘 공략했습니다. 전자랜드 용병 심스 전자랜드죠. 심스 이런 용병들이 데이비스하고 라거나 컨트롤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정효근이가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그냥 송교창이라든지 이런 이정현이라든지 이런 KCC 공격수들 제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잘 못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KCC 쪽이 잡을 수 있다. 그 득점을 대부분 80점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도 KCC는 80점 내는데 무리가 없다. 근데 5.5 프레임까지 나와야 된다. 그런데 기준점은 155.5다. 그러면 전자랜드가 한 75점 정도는 넣을 확률이 크다. 뭐 약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어쨌든 득점력이 올라가는 전자랜드 외곽 슛이 조금만 터지면 어쨌든 KCC 수비는 흔들어 버릴 수 있고, 그 제가 지난번에 구독자 게시판에 KCC랑 전자랜드 올려드릴 때 KCC가 연승을 탈 때는 상대방의 득점을 한 쿼터에 한 자릿수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그죠? 한 자리로 그냥 묶었습니다. 뭐 고양 오리온은 2점으로 묶고, 막 다른 팀 모비스도 4점으로 묶고, 전자랜드도 2점짜리로 한번 묶인 적이 있습니다. 맞대결 펼쳤을 때. 근데 지금은 지난 경기 보셔서 알겠지만 오히려 모비스가 지난번에 그 션농 말고 변원 맥클린 나왔을 때 그 데이비스가 좀 막혀버리면서 오히려 이제는 지들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한번 지난번에는 막혀가지고 오버도 못 내고 하여튼 역전을 당한 건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확실한 압살하는 수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홈에서 어쨌든 적중률이 좀 높아지는 전자랜드가 오늘 경기는 일정 부분 득점을 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랜드 프랜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설명은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업 버튼은 안 눌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축구라도 눌러가지고 조합 보시기를 축하드리고, 혹시 듣기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모든 조합을 풀겠습니다. 우리은행 제가 아까 먼저 했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독자 게시판에 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은행하고 KB스타즈 설명을 좀 적었습니다. 요거는 구독자 게시판만 봐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요거만 한 번 더 설명해 볼게. 요거만 한 번 더 설명할게. 그래. 요거 왜냐면 이거 설명합니다. 왜냐면 분석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오늘 우리은행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메이저 포함입니다. 이 농구를 모르는 거지. 여자 농구를 안 봤거나 보더라도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규칙 같은 걸 모르는 새끼들입니다. 미안한데 모르는 새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수요일이 맞대결입니다. 네, 젤로님 어서오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수요일 맞대결이야. 우리은행이 지금 3승 2패로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저도 지금 우리은행하고 0.5경기 차고, 오늘 저도 우리은행이 수요일에 이기면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맞대결 성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양팀은. 박이다 A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맞대결이야. 맞대결 성적을 잡아야 돼. 오늘 경기 저도 사실 뭐 삼성은 문제 없어. 근데 오늘 경기는 삼성에서 김한별 결정합니다. 김정은 결정합니다. 잘루잘루님 추천 감사합니다. 잘루님 바뀌었구나. 아이고 어서 오세요. 김한별이 결정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유리할 거는 없다. 배혜윤이란 카드를 맞기는 고상하겠지만 어쨌든 그 김한별이가 빠졌을 때 우리은행하고 삼성생명의 맞대기를 보면 뭐 아까 전에는 뭐 이런 상황을 좀 많이 설명했다면 뭐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박지현이가 골 밑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센터는 최현실이가 없어가지고 박지현이나 다른 선수들이 막아야 돼. 골 밑을 막고 박지현이 혼자서 드리블 해가지고 상대 진영까지 가가지고 득점하는 그림 나옵니다. 윤예빈이는 박지현이 그냥 밥입니다. 몸싸움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하게 우리은행이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한별이 없으면 삼성은 골 밑에서 우위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박하나 결장도 좀 큽니다. 박하나가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게 좀 큰데 무릎이 좀 심하게 다쳤죠. 그래가지고 올 시즌에 그 FA로 나왔는데 재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2년에
1억 2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원씩 밖에 못 받는 겁니다. 사나이 박하나가. 명물님 추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박하나가 지금 박하나가 어쨌든 지금 뭐 나왔을 때 좀 상승세 타나 싶었는데 박하나가 지금 빠져버리고 나니까 지금 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박하나가 없는 게 좀 커 보인다. 좀 커 보입니다. 박하나가 어쨌든 나와도 지금 무릎 부상이 심해가지고 수술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별로 좋은 경기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장자 자체도 삼성이 많다. 풀로 다 나와도 삼성이 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김한별 아프다 그랬는데 투입은 한다고 했고 실제로 투입했고 그러면 배혜윤, 김한별, 뭐 윤예빈 뭐 이런 애들이 다 나왔고 우리은행은 박혜진이랑 김정은이가 결장한 경기고 이날은 제가 올킬 시킨 날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시킨 날입니다. 그냥 바로 삼성생명 잡았습니다. 프렌도 안 잡았습니다. 삼성생명 일반승 드렸습니다. 드린 날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요날 내가 올킬 시킨 날입니다. 김한별이가 있으면 박혜진이가 없다면 박혜진이 없고 김정은이 없고 최현실이 없고 최현실 결장 이렇게 되고 얘들 셋 없고 지금 21살짜리 박지현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혜윤 김한별 나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골 밑에서 우위가 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은행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박지현이라는 선수는 WNBA에서 가장 원하는 한국 선수야. 그 박지수 아니야. WNBA에서 가장 원하는 한국 선수. 누구 박지수라고? 노입니다. 노. 박지현입니다.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선수가 셋밖에 없습니다. 박지수, 박지현, 강희슬 요 셋밖에 관심 없어요. 박혜진이 관심 없습니다. 박혜진 정도 되는 가드는 미국 그 팀에서 주전 선수들 많습니다. 박지수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박혜진 같은 박혜진 솔직히 득점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죠. 우리나라에서야 가장 득점을 잘하고, 오른손, 왼손 득점 다 가능하고, 중거리슛 정하고 한데, 미국에는 저 정도 하면서 거의 골대 링 잡을 수 있는 여자 농구 가드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박혜진 별로 원하죠. 근데, 박지현이를 가장 원합니다. 키가 185. 미국 갖다 대도 큽니다. 그리고 드리블은, 박혜진보다 박지현이가 기술이 더 좋아요. 기술력도 있고 드리블 좋고 기술력 있고 약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슈팅 하나밖에 없습니다. 슈팅 정도는 미국은 20살짜리 어린 유망주한테는 기다립니다. 시간 3, 4년 정도 기다려요. 보통 NBA에도 초반에 데뷔했을 때 슛이 좀 약한 선수들은 그냥 1순위로 뽑습니다. 보통 대부분 NBA도 그래요. 올 시즌에 지금 NBA 드래프트 1순위 누굽니까? 올 시즌에 NBA 드래프트 1순위 누굽니까? 요거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 누굽니까? 네. 5488님 어서 오십시오. 올 시즌에 NBA 드래프트 1순위 누굽니까? 어싸싸싸88님 추천 네,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왜 이거는 몰라? 얘 슈팅 좋습니까? 미네소타의 걔 아닙니까? 미네소타 걔 슈팅 좋습니까? 그냥 뽑습니다. 슈팅은 미국에서는 3, 4년 동안 폼을 찾고 가리키면 뭐 어쨌든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설명 안 넘어갈게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2순위가 그 골든 스테이트의 그 와이즈먼이고 1순위가 에드워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에드워즈는 슈팅이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근데 미국 그냥 뽑습니다. 운동신경이 안 되는 애는 뽑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드리블을 못하는 개인기가 없는 애들은 뽑지 않습니다. NBA가 아무리 슈팅이 석점슛이 정확해도 드리블 못하고 운동신경 없다 안 뽑습니다. 근데 운동신경 있고 드리블 좋고 높이도 있고 점프력도 좋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운동능력이 개인기, 그 다음에 드리블 개인기량하고 점프력입니다. 운동신경이야. 그거 된다. 그러면 근데 득점력이 전부 다 골 밑에 돌파해서 득점을 하고 중거리 슛 능력이 떨어지는 카드들 NBA는 그냥 뽑습니다. 오늘 원래 예시로 드러났어요. 공표표 열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안 열어드립니다. 다 안 찼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하여튼 박지현이는 그 정도 기량이 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WNBA에서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결국은 박지현이라는 선수를 상대방은 가드 쪽이 아니고 골밑 쪽으로 유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현실이나 이런 선수들의 복귀도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진짜 미녀 있잖아, 좀 예쁜 애 있잖아, 오승인. 얘가 골 밑에 들어가는 것도, 얘가 지금 실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도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지금 김소니아 옆에서 지금 오승인 선수가 골밑에서 조금만 버텨줘서 박지현이를 골밑 바깥에서, 그러니까 가드 쪽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박지현이가 지금 가드 쪽에서 전방에서 공을 몰고 드리블해서 상대방 골대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WKBL 수준에서 막을 수 있는 팀 선수가 없어요. 개인 기량도 떨어지고, 신지현이는 개인 기량은 되는데 몸싸움하고 높이가 안 되고, 윤예빈이는 드리블 기술이 투박해가지고 그냥 1대1로 스피드부터도 좀 모자라서 뚫리고 높이는 있는데 몸싸움도 안 되죠. 나머지 가드들은 다 얘보다 높이도 안 되고 신지현이랑 얘들보다 더 못하잖아. 기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경기는 요거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은행이 진다고 우승 못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글들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 글 뺏겨서 방송하는 일반 BJ들은 오늘 경기 우리은행이 반드시 우승을 해야 이제 어제 KB스타즈가 져가지고 희망이 생겼고, 오늘 이기면 공동 1등을 가서 수요일날 이기면 1등을 무조건 한다. 오늘 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젖밥 새끼들입니다. 안 그래요. 오늘 저도 우리은행이 수요일날 잡으면, 우리 KB스타즈랑 맞대결 수요일날 있는 경기 잡으면 우승합니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최현실이하고도 복귀하고 우리은행 멤버는 더 막강해집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오늘 김한별이 빠지니까 어쨌든 김한별하고 박 하나 빠지니까 유리한 거는 우리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묻지 마십시오. 늦었으니까. 추천 100개 차거나 제차 10명이 늘거나 별풍선 1000개 3개 중에 2개 이상 치우면 놔두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갈게요. 야,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표 보고 가십시오. 늦었습니다. 영상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살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충분할 겁니다. 표는 구독자 게시판 올려놨고요. 늦으신 분들 구독하셔가지고 표를 보시든지. 후두골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 되면 별 수 없습니다. 지금 버튼도 안 눌러졌습니다. 1시 반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8개면 2개 모자랍니다. 앞으로 저녁에는 더 빨리 눌러주십시오. 다 18분 눌러주실 수 있잖아. 지금 내 구독자 게시판 그 전에 올린 글들 보면 3개 2개 안 올린 것도 많아. 버튼. 오늘은